네, 자, 그렇다면 메이지 유신의 성공을 이끌어낸 여러 사회적 배경 가운데 또 하나는 지도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가고시마에 있는 센카넨, 많이들 들어보셨죠? 센카넨 뭐 여행지 많이 가는 곳입니다. 스타벅스 들어보셨습니까? 스타벅스? 그렇죠. 스타벅스 가고시마 가면은 꼭 들려서 이 커피 한잔 하는 가고시마의 유명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옛날 고풍 건물.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그곳에서 한 500m도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이진칸이라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인데요. 이진칸. 이진, 외국인을 위한 칸, 숙소입니다. 자, 이 1860년대 존왕량이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오랑캐를 몰아내자고 하던 시절에 외국인을 위한 집까지 지어줍니다. 어잉? 이게 무슨 일이죠? 외국인 몰아내자고 하면서 집까지 지어졌네요. 자, 이곳에 당시의 번주 시마즈 나리아키라가 간단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신식 소총을 개량을 하고 대포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무기적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에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고시마의 방적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산업혁명과 방적소, 이 얘기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자,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를 움직이면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옷을. 그래서 이 각종 모직물을 대량 생산을 해서 인도에 수출하죠. 와, 인도 식민지 만들어 놓고 수출했더니 엄청난 흑자를 봅니다.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안 팔려요. 중국 사람들 양모 잘 안 입습니다. 그냥 자기네들 평소에 입는 거 입어요. 오히려 중국의 차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무역 역조가 발생을 하죠. 이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편을 몰래 팔아서 결국은 영국이 중국의 경제를 완전히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시마즈 나리아키라는 영국이 갖고 있는 방적 기술에 주목했어요. 야, 저거 정말 옷을 기계가 만드네. 대단한 기술인데 저거 우리가 한번 어떻게 가져와 보자. 그래서 외국인을, 기술자들을 일본에 몰래 초대를 합니다. 야, 외국인 몰아내자고 하면서 기술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런 떡하니 2층으로 된 콜로니얼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테라스까지 딱 있는 이런 멋진 집을 지어준 겁니다. 여기 기술사 하셔. 자, 그리고 니네 여기서 기술 좀 우리한테 전수 좀 해줘. 그럼 우리가 정말 잘 대접해 줄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곳에서 외국인 기술자들이 한 3년 가까이 있다 간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계약은 3년 했는데 한 1년 있다가 갔대요. 좀 덥기도 하고 기후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그리고 워낙 일본이 계속 존왕량이 운동하면서 정세가 불안해서 가버렸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공장을 딱하니 지어놨어요. 자, 공장 지어놓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어떤 게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자본, 토지. 자, 노동이 들어와야 되겠죠. 노동은 누가 합니까? 결국 이곳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공장에 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막 구했대요. 자, 와서, 자, 이제 드디어 우리도 최신식 기계 만들어서 옷 막 만들어낼 거야. 당신네들 와서 좀 일 좀 하셔. 라고, 이 공무원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일하러 사람들이 왔더니, 우와, 방적 기계가요? 좀 큽니까? 그리고 소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막 사람이 혼을 다 빼나갈 정도로.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저기 가서 일하면 여성이 아이를 못 낳는다더라, 이런 헛소문까지 퍼지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아유, 안 갈래, 아유, 싫어, 안 가요, 괜히 큰일 납니다. 일본 사람들 신사 참 많잖아요. 이 다신교입니다. 온갖 걸 다 숭배하는데 큰 기계에서 소리 나니까 아이고, 저기 귀신 있어, 아유, 안 갈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기계에 떡 들여놓고 외국인들 초빙해서 이런 집까지 만들어주면서 방적소 설치해 놨는데 일을 안 하겠다네요. 어떻게 쓸까요? 자, 그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공무원들이 이런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 사람들 안 간답니다. 어떻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솔선수범합시다. 우리 딸을 보냅시다. 우리의 딸을 보낸다면 저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아니,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제 딸 보낼게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오니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저 집
아이고 저 귀하신 분 딸도 가서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간다고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이래서 한 명씩, 두 명씩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귀신 나타난다고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그 방적 공장에 자신의 딸을 보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하나씩 둘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순간이죠. 저는 뭐 메이지 유신이 리더십에 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팔로우십이죠. 그런 리더도 있었겠죠. 이런 리더가 몇 명 있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와서는 팔로우십입니다. 하지만 어떤 뭐 혁명도 좋고 유신도 좋고 어떤 사회가 큰 변혁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지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먼저 내려놓는 지도자의 솔선수범,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해서라면 뭐 온갖 그 각종 접대, 대접을 다 해주면서까지도 저들에게 내가 빼오려고 하는 기술을 가져오려는 그 능력,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회의 큰 변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우리나라에 뭐 각종 혐오 시설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그때 지도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배울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따끈하게 또 시원하게 드시고 이곳에 와서 야, 얘네들이 이런 것까지 지어주면서 기술을 들여오려 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